안녕하세요. 썰 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 5번째 시간 한번 해볼게요. 자, 1강, 2강, 3강, 4강에서 이번에는 저당권 거의 이제 일반적인 저당권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법조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364조입니다. 요즘 또 시험에서 대세로 나오는 이제 삼취득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번 시간 정리합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살펴보니까 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잠깐만. 이제 항상 법이 먼저다. 판례는 나중이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판례인지 법인지 상식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은 법조항대로 법조항을 먼저 이해해야 판례가 따라온다. 법조항은 읽어도 어렵다. 판례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는다. 자, 그럼 질문. 내용을 따라서 삼취득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읽어볼게요. 저당 부동산. 그러면 저당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이미 저당권 설정되었다는 얘기죠. 저당 토지, 저당 건물. 이미 토지 건물에 저당권 설정되었다. 이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내지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를 제3취득자라고 한다. 다시. 자, 여러분 제3취득자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저당 부동산, 즉 쉽게 표현하면 목적 토지에 건물에 이미 저당권 설정돼 있다.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그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내지는 저당 부동산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저당 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3자를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한다. 이 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잠깐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은 5글자로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제일 중요한 지연손해금의 1년분, 즉 우리 360조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한 다음에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도 돈을 갚은 다음에 내 빚은 아니지만 저당권 실행돼 버리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상실할 염려가 있더라. 그러니까 경매를 넘어가는 순간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모든 물건은 다 소멸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빼놓고요. 이런 경우에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이다. 그러면 먼저 정리할게. 제3번째 취득자, 3취득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현재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이지만 현재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경매가 돼 버리면, 저당 부동산이 경매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상실할 염려 있는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부른대요. 됐나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제가 어느 한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간 전세권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 은행에 국민은행에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물이 경매가 돼버리면요. 이 전세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저당권 다음에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경매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이러니까 현재는 법적인 전세권자이지만 저당권 실행돼버리면 전세권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나중에 전세권 설정자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변론을 하더라도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돈을 갚은 다음에 저당권 말소해달라. 내가 선순위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부른다. 현재의 지위를 보존하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남의 토지에 수목, 사과나무를 청구로 심었습니다.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지상권 설정한 사람은 나중에 저당권 실행돼 버리면 지상권 소멸합니다. 지상권 소멸하는 순간 자기가 심어놓은 사과나무 청구로 다 철거해야 돼요.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인 공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되기 전에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갚고 나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다음에 자기가 선순위 되면 평생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적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잖아. 물론 돈을 갚았다면 이제 채권법 가면 변제자, 대위 등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제3취득자도 변제한 다음에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간 바뀌었습니다. 시험 지문에 364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3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만자가 들어가면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냐? 옳은 지문입니다. 왜? 저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은 지연손해금 1년분만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자가 들어가도 틀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방금 했던 얘기를 볼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 주택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 숫자 있죠? 넘버링 1.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했습니다. 또 내지는 자기 집에 대해서 2번 전세권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을을 우리는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전세권 취득했죠. 이랬을 때 을을 제3취득자라고 부른다. 이랬을 때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 경매가 돼버리면 3취득자는 취득한 소유권, 전세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을을 우리는 제3번째 취득자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했던 얘기 360조를 다시 볼게요.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즉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질문. 제가 저당권 관련 세 번째 시간에 360조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라고요? 자, 연습. 저당권 관련해서 미친다의 의미는 뭐라고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360조에 나와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뭐라고요? 네, 선생님. 나중에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경매대금에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저당권자는 원본 받아갈 수 있고 이자 받아갈 수 있고 위약금 받아갈 수 있고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금 1년치 받아가고 담보 실행 비용을 받아갑니다. 라고 했죠. 그렇죠? 끝. 됐습니다. 자, 그림을 바꿉니다. 이제 자, 어느 한 주택의 저당권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 성립했다는 얘기죠. 받을 돈 내지는 빌려야 할 돈 때문에 저당권 설정하죠. 그리고 나서 훗날 변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내 선택입니다. 그런데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신청하지 않아. 왜? 저당권자는 복리로 연 법정이자 5%씩 따박따박 쌓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자기가 받아갈 돈은 1억이지만 복리로 붙다 보니까 굳이 저당권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 저 집의 담보 가치는 현재 봐도 최소한 2억까지다. 그래서 변제기를 경과했습니다만 현재 3년까지도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요, 갑자기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돈이 생겼으면 저당권 실행되기 전에 돈을 갚고 나서 저당권 말소 청구해야죠. 이해하셨나요 지금? 2억짜리 집이 경매가 넘어가 버리면 이게 2억에 낙찰될지 아니면 1억 8천에 낙찰 장담을 못해. 그러니까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돈을 갚은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면, 자, 여기서 주어.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즉 저당권 설정자는 얼마를 갚은 다음에 말소를 청구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본 갚으셔야죠. 이자 갚으셔야죠. 지연 위약금 갚으셔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연체 이자가 3년 경과가 있잖아. 그러면 법에는 지연손해금은 1년분의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360조는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아니라 3자를 위한 법조항이다. 따라서 원채무자 내지는 저당권 설정해진 물상보증인은 지연손해금 전부 3년치를 다 갚은 다음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는 제3취득자는 지연손해금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변제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법은 보셨던 것처럼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은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한다. 그게 함정이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자,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이랬을 때 얼마를 갚은 다음에 말소를 청구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채무자 겸 물상보증인은 지연이자 전액을 갚은 다음에 말소를 청구한다. 이에 비해서 제3취득자는 다시 목적물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3자는 지연손해금 1년분에 한해서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얘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취득자의 범위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저당 설정돼 있어요. 근데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2번 저당권자죠.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자기가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얼마를 갚은 다음에 변제를 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이 1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해버리면 내가 받아갈 돈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부동산 값어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돈을 먼저 갖고 자기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제한 다음에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 즉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렸죠. 그렇죠? 364조에 나와 있는 제 3취득자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기출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립니다. 모든 시험의 기출입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3자. 아, 그렇군요. 시험 지문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선세권, 지사권을 취득한 3자. 이렇게는 줄 일이 없습니다. 한 놈만 줍니다. 연습. 그럼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 또 내지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런데 시험 지문은 주로 지상권자를 많이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자가 가장 실익이 크거든요. 쉽게 표현합니다. 30년 동안 쓰기로 지상권 설정했어. 근데 자기보다 선순위 저당권의 경매가 돼버리면 30년의 기간 보장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취득한 3자는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얘기입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3취득자이다. 아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기출이고 감정평가사 기출입니다. 그래서 O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최근 실어진 공인중개사 기출인데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3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답니다. 포함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다 포함돼. 설사 그것이 경매 신청 후 압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대요. 그래서 O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 지문은 좀 의미할 좀 것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조항 갑니다. 367조. 자, 이번 시간에 순서를 약간 바꿔서 3취득자를 모두 정리합니다. 자, 제목 보세요.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아, 그러면 제3취득자도 목적물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비용 투입했습니다. 지상권자가 목적물에 비용 투입했습니다. 현재는 소유권자이지만 비용 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당물의 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203조는 점유자와 협약자의 관계인가요? 203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항 중요한 단어 포인트입니다. 3취득자로 필요비, 유익비 합쳐서 비용. 저당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언젠가 시간 되면 경매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 얘기긴 또 잡벅이긴 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강사 중에서 경매만큼은 제가 강의는 못하지만 넘버탑인데, 자, 경매가 되면요, 경매대가에서 1순위를 빼는 게 경매 실행비용이에요. 0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저당권자보다 먼저 경매대가에서 비용 상환 받아갈 수 있습니다. 국세채권보다 먼저 비용을 떱니다. 요게 그래서 어찌 보면 중요한 얘기. 그래서 3취득자도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 필요비 내지는 유익비 모두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저당권자는
비용 상환 청구는 안 돼요. 자, 비교합니다. 유치권자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질권자도 비용 상환 청구합니다. 다만 유치권자와 질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의 비용에 대해서 상환받을 수 있지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비용 상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저당권 관련해서는 삼취득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가 인정된다. 끝.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삼취득자를 이번 시간에 정리합니다.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저는 콜. 자, 1번. 우리가 제3취득자도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법조항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제3취득자도 경매에 참가해서 자기가 직접 낙찰받을 수 있다. 경매인 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배웠던 제3취득자는 담보된 채권만 지연손해금 1년분의 안에서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세 번째, 제3취득자도 경매 대가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저는 감사. 3취득자 나오면 세 가지만 정리하자. 첫 번째, 경매인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담보된 채권만, 여기서 담보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연손해금 1년분의 안에서만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매 대가에서 비용을 우선 떨 수 있다. 세 가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기출문제 보죠. 저당물의 삼취득자는 부동산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비용을 저당물의 매각 경매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시험 지문은 있다 없다만 나온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모든 시험의 기출이다. 있다 없다. 삼취득자도 경매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365조입니다. 저당지상. 잠깐만, 저당지상 지 땅인가요? 그러면 저당지상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네. 저당지, 저당토지. 그렇죠?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입니다. 읽어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자,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설정자, 땅 주인이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건물 누가 지었다고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지었대. 근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저당권자의 토지와 건물의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한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법조항은 단순한데요. 단순한데 법조항은 단순합니다만 문제는 판례가 모든 시험에 꼭 나오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판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자, 하나의 땅이 있네. 땅이 있습니다. 자, 갑이란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즉 빚쟁이란 얘기죠.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되었습니다. 저당권 넘버링 보세요.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소유자 맞죠? 그럼 질문. 이 경우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연히 토지에는 미치겠죠. 저당물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중에 축조한 갑소유의 건물에는 미치느냐? 미치지 않습니다. 왜 미치지 않는다고요? 저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 아니다. 토지의 총물 아니다. 우리 민법 358조. 저당권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미친다 의미가 뭐라고요? 예, 선생님. 미친다 의미는 후에 경락이 되면 경락인이 취득한다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니까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락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건물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나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동일하다가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되는 바람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제일 중요한 얘기, 따라서 이렇게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저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죠. 저 건물 철거입니다.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 들어와 있어야지.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건물 들어오면 저런 경우라면 은행에서는 건물 용납 안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저렇게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면 법정 지상권 인정될 여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따라서 저 건물은 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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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그림 바꿉니다. 내용 똑같아요. 이 경우에 경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저 건물에 제가 수업 시간에 1층에 김밥 파는 할머니 세입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러면 경락인이요. 건물을 철거하려고 사람을 용역을 보내겠죠. 법을 지키는 용역을. 그래서 포크레인 가지고 건물을 철거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세입자 할머니께서 들어 누워. 나는 법은 잘 모르겠고 이 건물 철거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렇게 법적으로 건물은 철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철거하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건물 철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저 토지 경매는요. 유찰 낙찰될 일이 없어요. 왜? 피를 묻혀야 돼. 피를. 아니 건물 철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건물 철거하세요 라고 하겠어. 어찌됐든 간에 삐대고 막 배째라 법은 모르겠고 배째라 이러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저 토지 아무리 싸게 나와도 들어갈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토지가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경매의 원활을 위하여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다 낙찰받아 버리면 건물을 철거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법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는 토지에만 미치는 게 원칙이지만 건물에 미치지 않지만 경매 절차의 원활을 위해서 건물까지 싸잡아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일괄 경매 청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에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고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일괄 경매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실무에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야 건물까지 함께 하라고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권리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 토지는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법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건물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일괄 경매 청구권이다. 그런데 요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판례가 워낙 자주 나오는 판례가 이겁니다. 모든 시험의 기출입니다.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 내가 직접 지은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 즉 땅 주인으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을 설정한 자가 토지의 건물 축조. 그러면 저당 토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지상권자래. 저당 토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임차인이래. 용익권 설정받은 자인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취득했대. 그러면 지은 사람은 제3자지만 현재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똑같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된답니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일괄 경매 청구는 채무자 소유의 토지의 채무자 소유의 건물인데 이 건물은 반드시 채무자가 건물을 축조한 것이 하나지 않고 채무자가 건물을 축조한 것뿐만 아니라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해서도 현재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다면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 풀어서 볼게요. 자, 따라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실행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면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저당권 실행 당시 이번엔 역으로 3자에게 팔아먹었어 건물을. 그런 경우라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 안 돼요. 됐나요? 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자, 공인중개사 31회 기출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 그러면 갑은 저당권자 맞죠? 그리고 을은 채무자, 저당 설정자 맞죠? X 토지 위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기억번. 갑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대. 그럼 이런 경우라면 일괄 경매 안 됩니다.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건물이야. 그러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경매의 원활을 위한 거다. 따라서 반드시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있다면 일괄 경매 청구 안 돼요. 그래서 X. 자, 두 번째.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 그러면 자기 땅에 건물 지었나요? 그렇죠. 현재 소유하고 있네. 그러면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된다. 자, 문제는 디귿번이에요. 시험은 디귿번만 나옵니다. 갑이 저당권 취득한 다음에 병 제3자가 X 토지 위에 지상권, 용의권을 취득하여 제3자가 Y 건물을 축조하고 현재 을이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지은 사람은 병이지만 현재 저당권 실행할 때 보니까 채무자 거라면 일괄 경매 인정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일괄 경매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봅니다. 자, 시험은 저렇게 케이스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하였지만 경매 당시 3자가 건물에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미 됐나요 지금? 그렇죠? 또 역으로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경매 당시에 채무자가 건물을 소유하면 일괄 경매 인정되죠. 그래서 요 지문은 지금 X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저당권 5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 6강 하면 이제 저당권 관련된 얘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끝나면 근저당 할 텐데 좀 어렵더라도 특히 4강 저당권의 처분에서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듣다 보면 어렵지 않아요. 안 들어서 어렵다. 제 개인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민법 시험에 100점 맞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합격을 하려면 60점 맞아도 되겠죠. 근데 일단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보내시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하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